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갑니다.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혹은 우연한 계기로 만나는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운명의 상대일까? 이곳이 내가 평생 마음 붙이고 기댈 곳일까? 이분이 바로 내가 찾아 헤매던 인생의 스승일까? 하는 그런 운명적인 느낌 말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듯 한눈에 나의 진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연이라 부르는 것의 본질과 그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의 해법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명의 상대를 한눈에 알아보는 특별한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실망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제 눈의 안경이라는 아주 익숙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라고 대답합니다. 객관적으로 세상 모든 산의 진미보다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그 음식에 길들여져 내 혀와 몸이 그 맛을 가장 편안하고 익숙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입맛이란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간이 딱 맞다, 정말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음식이 절대적인 미식의 기준을 충족했다기보다는 나의 익숙한 입맛, 즉 나의 습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신호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강렬하게 끌리고 이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훌륭하거나 나와 운명적으로 묶여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의 습관에 그 사람이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식, 즉 까르마의 습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생각, 가치관, 경험, 상처들이 우리 안에 일종의 소프트웨어처럼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결핍을 채워줄 것 같은 사람, 나의 익숙한 사고방식과 비슷한 사람, 혹은 내가 오랫동안 그려온 이상형과 닮은 사람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사교적인 스승에게서 매력을 느낄 것이고 깊은 사색과 수행을 중시하는 사람은 엄격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스승에게서 진정한 가르침을 발견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업식이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상대를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은 지극히 나를 중심으로 한 주관적인 판단일 뿐 그 사람이나 그 장소가 객관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옳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제법공 사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공하다, 즉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어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래부터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장소도 본래부터 거룩한 곳도 속된 곳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 그 장소는 그렇게 존재할 뿐입니다. 거기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릇하는 가치의 옷을 입히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것을 서울로 가는 길에 비유해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라는 고정된 방향이 존재할까요?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이를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 즉 정해진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천에 사는 사람에게 서울은 동쪽에 있고 수원에 사는 사람에게 서울은 북쪽에 있습니다. 춘천에 사는 사람에게는 서쪽이 서울로 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서울이라는 목적지는 하나이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출발하는 사람의 위치, 즉 인연에 따라 수만 가지로 나타납니다.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 없이 비어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연을 따라 무한한 관계와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화엄사상에서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표현합니다. 스스로의 본성을 고집하지 않기에 인연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려 애쓰기보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나의 아집과 고집, 나의 입맛, 나의 까르마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라는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천하의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을 고통스러운 문제일 겁니다. 오랜 고심 끝에 다시 만나 1년 넘게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뜻이 맞지 않아 두 사람 모두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의 반려자로 함께 살아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지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 관계의 장점과 단점이 정확히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함께 사는 것이 100% 괴롭기만 하다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헤어졌을 겁니다. 반대로 100% 좋기만 하다면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겠죠. 좋은 점이 80, 나쁜 점이 20이라면 아이고 못 살겠다 하면서도 그래도 사는 게 낫다고 스스로 결론 내릴 겁니다. 반대로 나쁜 점이 80, 좋은 점이 20이라면 약간의 좋은 점도 있지만 도저히 못 살겠다며 이미 관계를 정리했을 겁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쪽 저쪽의 무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의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정말 못 살 것 같은데 또 저런 점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 사람만 한 사람이 없지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뒤바뀌는 상태. 이것이 바로 고민의 실체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길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계속 함께 사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10중 8구 아니, 스님.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라며 반박할 겁니다. 반대로 그럼 헤어지세요 라고 말하면 불교에서는 이혼해도 되나요? 아이는 어떡하고 부모님은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라며 망설일 겁니다. 결국 어떤 조언도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교착 상태를 끝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동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앞면이 나오면 함께 살고 뒷면이 나오면 헤어지기로 약속하고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의미입니다. 50대 50의 상황이기에 헤어짐을 선택하면 함께 살 때에 좋았던 50이 계속 생각나 그냥 살 걸 그랬나 후회하게 되고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면 힘들었던 50이 계속 떠올라 하루라도 빨리 헤어질 거라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회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온전히 나의 책임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택에 따르는 손해와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헤어지기로 했다면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가볍게 인사하고 자신의 길을 가고, 함께 살기로 했다면 상대방의 성격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그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둘째, 선택의 갈림길에서 현명한 수행자가 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맞춘다는 것은 굴욕적으로 비위를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말에 그저 예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자 하면 가다가 다시 돌아가자 하면 저녁밥 차려놔 하면 차려놨는데 안 먹겠다 하면 갖다 버려 하면 처음에는 혀가 굳어 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처음엔 저 사람이 미쳤나 하며 더 화를 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순적인 요구에도 그저 묵묵히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따르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촛대를 보고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촛대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옮기면 옮겨지는 대로, 불을 켜면 켜지는 대로, 가만히 두면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갈등이란 언제나 나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부딪힐 때 발생합니다. 둘 중 하나가 저항을 멈추고 촛대처럼 그저 존재하기만 한다면 갈등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찰에 가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금치를 한 부처님 상에 수없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물며 살아 숨쉬는 사람에게, 한때는 내 운명이라 여겼던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돌부처에게도 절을 하는데 살아있는 부처에게 맞추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는 길과 하고 맞추며 사는 길.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저는 먼저 예라고 답하는 길을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게임을 할 때 좋은 패를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패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 카드는 잠시 남겨두고 먼저 예라는 카드를 써서 최선을 다해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1년쯤 진심으로 노력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 때 그때 마지막 카드를 써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해보고 난 뒤에 헤어짐에는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미련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외부의 대상을 바꾸려 할 때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라는 아집을 내려놓을 때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연을 찾고 있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관계의 갈등 속에 있다면 먼저 예라고 답하며 자신을 낮추어 보십시오. 거기에 바로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갑니다.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혹은 우연한 계기로 만나는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운명의 상대일까? 이곳이 내가 평생 마음 붙이고 기댈 곳일까? 이분이 바로 내가 찾아 헤매던 인생의 스승일까? 하는 그런 운명적인 느낌 말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듯 한눈에 나의 진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연이라 부르는 것의 본질과 그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의 해법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명의 상대를 한눈에 알아보는 특별한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실망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제 눈의 안경이라는 아주 익숙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라고 대답합니다. 객관적으로 세상 모든 산의 진미보다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그 음식에 길들여져 내 혀와 몸이 그 맛을 가장 편안하고 익숙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입맛이란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간이 딱 맞다, 정말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음식이 절대적인 미식의 기준을 충족했다기보다는 나의 익숙한 입맛, 즉 나의 습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신호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강렬하게 끌리고 이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훌륭하거나 나와 운명적으로 묶여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의 습관에 그 사람이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식, 즉 까르마의 습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생각, 가치관, 경험, 상처들이 우리 안에 일종의 소프트웨어처럼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결핍을 채워줄 것 같은 사람, 나의 익숙한 사고방식과 비슷한 사람, 혹은 내가 오랫동안 그려온 이상형과 닮은 사람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사교적인 스승에게서 매력을 느낄 것이고, 깊은 사색과 수행을 중시하는 사람은 엄격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스승에게서 진정한 가르침을 발견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업식이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상대를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은 지극히 나를 중심으로 한 주관적인 판단일 뿐 그 사람이나 그 장소가 객관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옳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제법공 사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공하다, 즉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어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래부터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장소도 본래부터 거룩한 곳도 속된 곳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 그 장소는 그렇게 존재할 뿐입니다. 거기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가치의 옷을 입히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것을 서울로 가는 길에 비유해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라는 고정된 방향이 존재할까요?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이를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 즉 정해진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천에 사는 사람에게 서울은 동쪽에 있고 수원에 사는 사람에게 서울은 북쪽에 있습니다. 춘천에 사는 사람에게는 서쪽이 서울로 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서울이라는 목적지는 하나이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출발하는 사람의 위치, 즉 인연에 따라 수만 가지로 나타납니다.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 없이 비어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연을 따라 무한한 관계와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화엄사상에서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표현합니다. 스스로의 본성을 고집하지 않기에 인연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려 애쓰기보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나의 아집과 고집, 나의 입맛, 나의 까르마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라는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천하의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을 고통스러운 문제일 겁니다. 오랜 고심 끝에 다시 만나 1년 넘게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뜻이 맞지 않아 두 사람 모두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의 반려자로 함께 살아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지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 관계의 장점과 단점이 정확히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함께 사는 것이 100% 괴롭기만 하다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헤어졌을 겁니다. 반대로 100% 좋기만 하다면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겠죠. 좋은 점이 80, 나쁜 점이 20이라면 아이고 못 살겠다 하면서도 그래도 사는 게 낫다고 스스로 결론 내릴 겁니다. 반대로 나쁜 점이 80, 좋은 점이 20이라면 약간의 좋은 점도 있지만 도저히 못 살겠다며 이미 관계를 정리했을 겁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쪽 저쪽의 무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의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정말 못 살 것 같은데 또 저런 점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 사람만 한 사람이 없지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뒤바뀌는 상태. 이것이 바로 고민의 실체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길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계속 함께 사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10중 8구 아니, 스님.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라며 반박할 겁니다. 반대로 그럼 헤어지세요 라고 말하면 불교에서는 이혼해도 되나요? 아이는 어떡하고 부모님은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라며 망설일 겁니다. 결국 어떤 조언도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교착 상태를 끝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동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앞면이 나오면 함께 살고 뒷면이 나오면 헤어지기로 약속하고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의미입니다. 50대 50의 상황이기에 헤어짐을 선택하면 함께 살 때에 좋았던 50이 계속 생각나 그냥 살 걸 그랬나 후회하게 되고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면 힘들었던 50이 계속 떠올라 하루라도 빨리 헤어질 거라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회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온전히 나의 책임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택에 따르는 손해와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헤어지기로 했다면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가볍게 인사하고 자신의 길을 가고 함께 살기로 했다면 상대방의 성격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그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둘째,
선택의 갈림길에서 현명한 수행자가 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맞춘다는 것은 굴욕적으로 비위를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말에 그저 예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자 하면 이, 가다가 다시 돌아가자 하면 저녁밥 차려놔 하면 이, 차려놨는데 안 먹겠다 하면 갖다 버려 하면 처음에는 혀가 굳어 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처음엔 저 사람이 미쳤나 하며 더 화를 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순적인 요구에도 그저 묵묵히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따르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촛대를 보고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촛대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옮기면 옮겨지는 대로, 불을 켜면 켜지는 대로, 가만히 두면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갈등이란 언제나 나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부딪힐 때 발생합니다. 둘 중 하나가 저항을 멈추고 촛대처럼 그저 존재하기만 한다면 갈등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찰에 가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금치를 한 부처님 상에 수없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물며 살아 숨쉬는 사람에게, 한때는 내 운명이라 여겼던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돌부처에게도 절을 하는데 살아있는 부처에게 맞추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는 길과 하고 맞추며 사는 길.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저는 먼저 예라고 답하는 길을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게임을 할 때 좋은 패를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패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 카드는 잠시 남겨두고 먼저 예라는 카드를 써서 최선을 다해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1년쯤 진심으로 노력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 때 그때 마지막 카드를 써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해보고 난 뒤에 헤어짐에는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미련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외부의 대상을 바꾸려 할 때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라는 아집을 내려놓을 때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연을 찾고 있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관계의 갈등 속에 있다면 먼저 예라고 답하며 자신을 낮추어 보십시오. 거기에 바로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갑니다.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혹은 우연한 계기로 만나는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운명의 상대일까? 이곳이 내가 평생 마음 붙이고 기댈 곳일까? 이분이 바로 내가 찾아 헤매던 인생의 스승일까? 하는 그런 운명적인 느낌 말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듯 한눈에 나의 진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연이라 부르는 것의 본질과 그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의 해법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명의 상대를 한눈에 알아보는 특별한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실망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제 눈의 안경이라는 아주 익숙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라고 대답합니다. 객관적으로 세상 모든 산의 진미보다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그 음식에 길들여져 내 혀와 몸이 그 맛을 가장 편안하고 익숙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입맛이란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간이 딱 맞다, 정말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음식이 절대적인 미식의 기준을 충족했다기보다는 나의 익숙한 입맛, 즉 나의 습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신호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강렬하게 끌리고 이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훌륭하거나 나와 운명적으로 묶여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의 습관에 그 사람이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식, 즉 까르마의 습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생각, 가치관, 경험, 상처들이 우리 안에 일종의 소프트웨어처럼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결핍을 채워줄 것 같은 사람, 나의 익숙한 사고방식과 비슷한 사람, 혹은 내가 오랫동안 그려온 이상형과 닮은 사람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사교적인 스승에게서 매력을 느낄 것이고, 깊은 사색과 수행을 중시하는 사람은 엄격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스승에게서 진정한 가르침을 발견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업식이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상대를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은 지극히 나를 중심으로 한 주관적인 판단일 뿐 그 사람이나 그 장소가 객관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옳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제법공 사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공하다, 즉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어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래부터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장소도 본래부터 거룩한 곳도 속된 곳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 그 장소는 그렇게 존재할 뿐입니다. 거기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가치의 옷을 입히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것을 서울로 가는 길에 비유해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라는 고정된 방향이 존재할까요?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이를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 즉 정해진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천에 사는 사람에게 서울은 동쪽에 있고 수원에 사는 사람에게 서울은 북쪽에 있습니다. 춘천에 사는 사람에게는 서쪽이 서울로 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서울이라는 목적지는 하나이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출발하는 사람의 위치, 즉 인연에 따라 수만 가지로 나타납니다.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 없이 비어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연을 따라 무한한 관계와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화엄사상에서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표현합니다. 스스로의 본성을 고집하지 않기에 인연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려 애쓰기보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나의 아집과 고집, 나의 입맛, 나의 까르마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라는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천하의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을 고통스러운 문제일 겁니다. 오랜 고심 끝에 다시 만나 1년 넘게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뜻이 맞지 않아 두 사람 모두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의 반려자로 함께 살아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지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 관계의 장점과 단점이 정확히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함께 사는 것이 100% 괴롭기만 하다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헤어졌을 겁니다. 반대로 100% 좋기만 하다면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겠죠. 좋은 점이 80, 나쁜 점이 20이라면 아이고 못 살겠다 하면서도 그래도 사는 게 낫다고 스스로 결론 내릴 겁니다. 반대로 나쁜 점이 80, 좋은 점이 20이라면 약간의 좋은 점도 있지만 도저히 못 살겠다며 이미 관계를 정리했을 겁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쪽 저쪽의 무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의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정말 못 살 것 같은데 또 저런 점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 사람만 한 사람이 없지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뒤바뀌는 상태. 이것이 바로 고민의 실체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길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계속 함께 사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10중 8구 아니, 스님.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라며 반박할 겁니다. 반대로 그럼 헤어지세요 라고 말하면 불교에서는 이혼해도 되나요? 아이는 어떡하고 부모님은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라며 망설일 겁니다. 결국 어떤 조언도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교착 상태를 끝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동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앞면이 나오면 함께 살고 뒷면이 나오면 헤어지기로 약속하고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의미입니다. 50대 50의 상황이기에 헤어짐을 선택하면 함께 살 때에 좋았던 50이 계속 생각나 그냥 살 걸 그랬나 후회하게 되고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면 힘들었던 50이 계속 떠올라 하루라도 빨리 헤어질 거라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회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온전히 나의 책임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택에 따르는 손해와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헤어지기로 했다면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가볍게 인사하고 자신의 길을 가고 함께 살기로 했다면 상대방의 성격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그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둘째, 선택의 갈림길에서 현명한 수행자가 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맞춘다는 것은 굴욕적으로 비위를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말에 그저 예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자 하면 이, 가다가 다시 돌아가자 하면 저녁밥 차려놔 하면 이, 차려놨는데 안 먹겠다 하면 갖다 버려 하면 처음에는 혀가 굳어 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처음엔 저 사람이 미쳤나 하며 더 화를 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순적인 요구에도 그저 묵묵히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따르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촛대를 보고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촛대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옮기면 옮겨지는 대로, 불을 켜면 켜지는 대로, 가만히 두면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갈등이란 언제나 나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부딪힐 때 발생합니다. 둘 중 하나가 저항을 멈추고 촛대처럼 그저 존재하기만 한다면 갈등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찰에 가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금치를 한 부처님 상에 수없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물며 살아 숨쉬는 사람에게, 한때는 내 운명이라 여겼던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돌부처에게도 절을 하는데 살아있는 부처에게 맞추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는 길과 하고 맞추며 사는 길.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저는 먼저 예라고 답하는 길을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게임을 할 때 좋은 패를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패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 카드는 잠시 남겨두고 먼저 예라는 카드를 써서 최선을 다해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1년쯤 진심으로 노력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 때 그때 마지막 카드를 써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해보고 난 뒤에 헤어짐에는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미련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외부의 대상을 바꾸려 할 때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라는 아집을 내려놓을 때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연을 찾고 있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관계의 갈등 속에 있다면 먼저 예라고 답하며 자신을 낮추어 보십시오. 거기에 바로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갑니다.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혹은 우연한 계기로 만나는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운명의 상대일까? 이곳이 내가 평생 마음 붙이고 기댈 곳일까? 이분이 바로 내가 찾아 헤매던 인생의 스승일까? 하는 그런 운명적인 느낌 말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듯 한눈에 나의 진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연이라 부르는 것의 본질과 그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의 해법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명의 상대를 한눈에 알아보는 특별한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실망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제 눈의 안경이라는 아주 익숙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라고 대답합니다. 객관적으로 세상 모든 산의 진미보다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그 음식에 길들여져 내 혀와 몸이 그 맛을 가장 편안하고 익숙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입맛이란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간이 딱 맞다, 정말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음식이 절대적인 미식의 기준을 충족했다기보다는 나의 익숙한 입맛, 즉 나의 습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신호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강렬하게 끌리고 이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훌륭하거나 나와 운명적으로 묶여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의 습관에 그 사람이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식, 즉 까르마의 습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생각, 가치관, 경험, 상처들이 우리 안에 일종의 소프트웨어처럼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결핍을 채워줄 것 같은 사람, 나의 익숙한 사고방식과 비슷한 사람, 혹은 내가 오랫동안 그려온 이상형과 닮은 사람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사교적인 스승에게서 매력을 느낄 것이고, 깊은 사색과 수행을 중시하는 사람은 엄격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스승에게서 진정한 가르침을 발견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업식이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상대를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은 지극히 나를 중심으로 한 주관적인 판단일 뿐 그 사람이나 그 장소가 객관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옳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제법공 사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공하다, 즉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어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래부터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장소도 본래부터 거룩한 곳도 속된 곳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 그 장소는 그렇게 존재할 뿐입니다. 거기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가치의 옷을 입히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것을 서울로 가는 길에 비유해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라는 고정된 방향이 존재할까요?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이를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 즉 정해진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천에 사는 사람에게 서울은 동쪽에 있고 수원에 사는 사람에게 서울은 북쪽에 있습니다. 춘천에 사는 사람에게는 서쪽이 서울로 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서울이라는 목적지는 하나이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출발하는 사람의 위치, 즉 인연에 따라 수만 가지로 나타납니다.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 없이 비어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연을 따라 무한한 관계와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화엄사상에서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표현합니다. 스스로의 본성을 고집하지 않기에 인연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려 애쓰기보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나의 아집과 고집, 나의 입맛, 나의 까르마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라는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천하의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을 고통스러운 문제일 겁니다. 오랜 고심 끝에 다시 만나 1년 넘게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뜻이 맞지 않아 두 사람 모두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의 반려자로 함께 살아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지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 관계의 장점과 단점이 정확히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함께 사는 것이 100% 괴롭기만 하다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헤어졌을 겁니다. 반대로 100% 좋기만 하다면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겠죠. 좋은 점이 80, 나쁜 점이 20이라면 아이고 못 살겠다 하면서도 그래도 사는 게 낫다고 스스로 결론 내릴 겁니다. 반대로 나쁜 점이 80, 좋은 점이 20이라면 약간의 좋은 점도 있지만 도저히 못 살겠다며 이미 관계를 정리했을 겁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쪽 저쪽의 무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의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정말 못 살 것 같은데 또 저런 점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 사람만 한 사람이 없지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뒤바뀌는 상태. 이것이 바로 고민의 실체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길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계속 함께 사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10중 8구 아니, 스님.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라며 반박할 겁니다. 반대로 그럼 헤어지세요 라고 말하면 불교에서는 이혼해도 되나요? 아이는 어떡하고 부모님은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라며 망설일 겁니다. 결국 어떤 조언도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교착 상태를 끝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동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앞면이 나오면 함께 살고 뒷면이 나오면 헤어지기로 약속하고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의미입니다. 50대 50의 상황이기에 헤어짐을 선택하면 함께 살 때에 좋았던 50이 계속 생각나 그냥 살 걸 그랬나 후회하게 되고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면 힘들었던 50이 계속 떠올라 하루라도 빨리 헤어질 거라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회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온전히 나의 책임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택에 따르는 손해와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헤어지기로 했다면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가볍게 인사하고 자신의 길을 가고 함께 살기로 했다면 상대방의 성격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그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둘째, 선택의 갈림길에서 현명한 수행자가 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맞춘다는 것은 굴욕적으로 비위를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말에 그저 예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자 하면 이, 가다가 다시 돌아가자 하면 저녁밥 차려놔 하면 이, 차려놨는데 안 먹겠다 하면 갖다 버려 하면 처음에는 혀가 굳어 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처음엔 저 사람이 미쳤나 하며 더 화를 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순적인 요구에도 그저 묵묵히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따르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촛대를 보고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촛대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옮기면 옮겨지는 대로, 불을 켜면 켜지는 대로, 가만히 두면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갈등이란 언제나 나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부딪힐 때 발생합니다. 둘 중 하나가 저항을 멈추고 촛대처럼 그저 존재하기만 한다면 갈등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찰에 가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금치를 한 부처님 상에 수없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물며 살아 숨쉬는 사람에게, 한때는 내 운명이라 여겼던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돌부처에게도 절을 하는데 살아있는 부처에게 맞추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는 길과 하고 맞추며 사는 길.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저는 먼저 예라고 답하는 길을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게임을 할 때 좋은 패를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패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 카드는 잠시 남겨두고 먼저 예라는 카드를 써서 최선을 다해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1년쯤 진심으로 노력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 때 그때 마지막 카드를 써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해보고 난 뒤에 헤어짐에는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미련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외부의 대상을 바꾸려 할 때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라는 아집을 내려놓을 때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연을 찾고 있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관계의 갈등 속에 있다면 먼저 예라고 답하며 자신을 낮추어 보십시오. 거기에 바로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갑니다.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혹은 우연한 계기로 만나는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운명의 상대일까? 이곳이 내가 평생 마음 붙이고 기댈 곳일까? 이분이 바로 내가 찾아 헤매던 인생의 스승일까? 하는 그런 운명적인 느낌 말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듯 한눈에 나의 진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연이라 부르는 것의 본질과 그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의 해법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명의 상대를 한눈에 알아보는 특별한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실망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제 눈의 안경이라는 아주 익숙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라고 대답합니다. 객관적으로 세상 모든 산의 진미보다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그 음식에 길들여져 내 혀와 몸이 그 맛을 가장 편안하고 익숙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입맛이란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간이 딱 맞다, 정말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음식이 절대적인 미식의 기준을 충족했다기보다는 나의 익숙한 입맛,